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그 민속촌 근처에 있는 보라동에 위치한 한 맛집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단품이 있고 세트가 있는데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A 코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음식이 뭐 얼추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는 들깨 칼국수,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우삼겹, 가운데 쭈꾸미, 그다음에 치즈하고 있고요. 이 옆에 둘른 거는 계란물인 것 같아요. 칼국수랑 우삼겹이랑 쭈꾸미랑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요. 세트가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칼국수 면을 그냥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칼국수 면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반죽을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흰 옷만 입고 오면은 항상 먹다가 사고를 쳐요. 그래서 오늘은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항상 빨간 총알이 튀길 때 보면은 이 방탄조끼를 피해서, 교묘하게 피해서 묻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었을까요? 한 가닥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익었는데요. 한 2분만 더 익히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다른 세트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뭐 비빔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냉면으로 할 것이냐, 냉면도 물냉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빔냉면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들깨칼국수로 결정을 한 거고요. 또 비빔밥 대신에 우삼겹을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세 가지가 항상 세트예요. 그리고 지금 철판에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철판에 안 하고 요리가 다 돼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저렴합니다. 1,500원입니다. 이 세트 1인분에. 오늘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술 맛이 좀 살짝 달짝지근합니다. 솔직한 맛 평가를 원하시겠죠? 거짓말 말고. 근데 들깨를 엄청 많이 넣어서 들깨 특유의 풍부한 맛이 나진 않아요. 엄청 고소한 그 맛은 나진 않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좀 있다면 간장으로 간을 했어요. 간장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장 맛이 딱 느껴지거든요. 또 국간장이 아니고 일반 양조간장 맛이 나요. 그게 하나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치즈를 얹어서 훨씬 더 맛있어요. 쭈꾸미는 어느 집 가도 그러는데 뭐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깻잎에다 싸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에다 한번 싸먹으려고 하는데요. 떡을 얹고 쭈꾸미를 얹고 우삼겹을 얹고 콘치즈도 얹고요. 매콤, 짭조름함, 치즈의 고소함, 깻잎 특유의 향, 콩나물의 아삭함까지, 마지막에 떡의 쫄깃함까지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자, 들기름을 좀 들이붓고요. 조금 누를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먹고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르쳐 주지.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그 구독 취소 누른다고요? 알게 드릴게요. 여기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는 깜깜한데 갈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그건 진짜로 안 가르쳐 주지. 구독 취소한다고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와요. 그 정도는 못 기다리시나? 몇 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몇 초만 기다리시면 알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하면 치즈 볶음밥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계란 볶음밥 되는 거죠? 치즈 계란 볶음밥이에요 이제. 와, 이거는요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볶음밥이 맛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건 맛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들기름을 들이붓거든요. 딱 한마디로 평가할게요. 행복한 맛이야. 바로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어봐야 되겠죠.
오, 이거 그립 붙지도 않아. 난 딱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싹싹 긁어줍니다. 세게 힘도 안 줬는데. 얘가 다 했어요. 행복한 맛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게 들기름이잖아요. 들기름이 이거에서 나오지 않나요? 참깨는 종자가 아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싸 먹으면 죽음의 맛일 것 같아요. 예상대로야. 예술이에요. 아쉽지만 이건 내술이에요. 제술이나 예술이 아니라 내술이에요. 정리해보자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데 비해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맛이 와, 이거는 최고의 맛집이다 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맛이고 또 이 정도로 퀄리티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민속촌 근처에 오시면, 용인에 오시면은 한 번쯤 방문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민속촌 근처 가성비 맛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자세가 좀 건방지지 않아요? 계속 이러고 딱 앉아 있고 이러고 설명하고 이러고 하고 이제 이런 걸 컨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건방짐을. 여기까지. 어이씨, 이거 제껴졌어. 방탄조끼 총 맞아. 네,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입니다. 내가 어디 주차장이냐면 민속촌 주차장입니다. 밤에 왔고요. 민속촌 입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낮 기온은 32도가 기본적으로 넘고요. 밤에도 열대야로 26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민속촌을 돌아다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야간 오픈을 한다 그래서 밤에 왔습니다. 네, 민속촌 안으로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거기에 청사초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낮에 왔으면은 한복이라도 빌려 입고 사극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집과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제가 그런 것도 보여드렸을 텐데 아쉽지만 밤에 와서 이제 한복집이 다 문을 닫아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커플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행동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모습,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혼자 왔으니까 커플이 없으니까요. 뽀뽀도 혼자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네, 민속촌은 진짜 수십 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바닥이 다 흙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왔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지금은 다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간 개장 같은 건 그때는 없었어요. 낮에만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밤에도 구경할 수 있게끔 야간 개장이 돼 있고요. 민속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분도 계실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 63빌딩을 한번 봐야죠. 남산은 한번 올라가 봐야죠. 그리고 민속촌을 한번 와봐야죠. 저 보니까는 경남 어디 그런 데서 여기 근처, 용인 근처 있잖아요. 네버랜드라고 그런 데에 오고, 놀이공원은 평생 갈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하시잖아요. 네버랜드는요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벽에 여러 가지 지도하고 야간 개장에는 뭐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이제 제가 삽질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그림자 포토존 그 입구에 있었고요. 밤에 어디 가는 거, 특히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특히 가고 싶은 곳은 여기 보면 귀굴, 살귀욕, 귀굴, 혈안 식귀. 벌써 제목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무서운 곳. 밤이잖아요. 음악이 시끄러운 쪽으로,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쪽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네, 음악 소리가 많이 나는 시끄러운 쪽으로 왔는데요. 가수들이 공연하는 건 아니고 일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네, 옥사 창궐 심야 공포촌에 왔는데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QR로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등록을 하면 한 3, 40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알죠? 아무리 맛집도 스테이 안 하는 거? 그럼 못 하고요. 다른 재밌는 것을 찾아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아라고도 하고 동원이라고도 하죠. 동원. 그 앞마당입니다. 원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딱 의자에 앉아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줄이를 좀 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줄을 틀죠. 이렇게 딱 해서 제일 큰 정강이뼈 있잖아요. 정강이뼈를 지렛대를 이용해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겁나 아프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줄이를 딱 틀면은 남자로도 갑바가 있잖아. 딱 자, 네 죄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사실은요 이래서 이랬거든요. 전 죄가 없어요. 얘가 잘못하고 얘가 잘못하고 저는 바로 불 것 같아요. 이게 물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진 않겠죠? 예. 야구가 아니니까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저기 희미하게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무슨 다리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보이죠? 커피 마시는 분들 항상 주의하세요. 담배 버리는 거 아무데나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좀 제가 살살 얘기할게요. 잘 처먹었으면은 잘 버려야지. 시컨 처먹고 이런 데다가 버린 이유는 누구 보고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조명이 들어온 게 다리가 길이 멋있습니다. 다리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한 2.5m에서 3m 정도 폭되고요. 다리의 길이는 약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등들이 쫙 켜져 있고요. 여기가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기 달처럼 보이는 거 있죠? 당겨 보겠습니다. 달은 아니고요. 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조명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늘은 조명 때문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와서 밤에 사진 찍으면 좀 간지나겠죠? 네, 예전의 민속촌이 진짜 아니네요. 금토일하고 공휴일에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심야 클럽 극락 파티라고 해갖고 클럽처럼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고 그런 광란의 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것도 민속촌 안에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터놀이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단소 소금 만들기, 향낭 냄새나는 그 주머니 만들기, 전통탈, 동물탈 여러 가지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귀곡산장 분위기예요. 네, 어떤 민가로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조명이 좀 무섭고요. 어둡고 빨간 집에서는 뭐 하죠? 보이시나요?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스트바스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빌딩 높은 데 안에서 한 여자가 공중부양하잖아요. 지금 한 분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공중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귀신의 집 같은 분위기 좋아요. 이쪽에서는 뭘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뭘 찢어박이는 소리인가? 뭐죠? 막 종이가 공중으로 둥둥 떠 있고요. 뭘 계속 찢습니다. 시험을 못 봤나 봐요. 시험 망했나? 시험지를 계속 찢는 것 같아. 그런 게 있고요. 옆방은 아예 컴컴한데. 자, 여긴 뭔가요? 뭐가 둥둥 떠다니, 접시가 둥둥 떠다니는데요? 뭐죠? 접시가 둥둥 떠다닙니다. 야, 여기는 아무래도 엑스맨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력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들어가는 또 커플을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겁나 무섭다고. 네, 여기는 이제 별을 심어 놓은 건지 청보리를 심어 놓은 건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그 위쪽으로 조명을 또 반딧불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출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낮에는 전혀 이런 느낌이 없겠죠. 조명이 안 보일 테니까. 반딧불이
벼 사이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처음 달이 그 멀리서 달 배경으로 찍은 그 달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까이서 본 건데요. 이 커다란 조명이죠. 달 모양의 조명이고 밑에 물에 비친 또 달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에 떠 있는 달. 보기 괜찮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까 그 먼 다리 위에서 한 250m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뒷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좋네요.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서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고 2시간 정도 돌았고요. 구석구석 안 가본 곳 없이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시면 여름철은 피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가을철이나 여름을 제외하면 겨울철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만 제외하시면 어느 때 오셔도 좋고요. 또 야간 개장은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거 보시면은 야간 개장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만 야간을 개장하니까요. 그걸 좀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저렴하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껏 검색 신공을 발휘하셔서 잘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속촌하고 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제공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민속촌에 수십 년 만에 와서 보고 그 소회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개인적으로 진짜 무지하게 덥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빨리 샤워하고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네요. 자, 오늘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덥다. 그만